오늘은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노년에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 들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으며 지내지만 밤이 되면 가슴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이 외로움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인간관계를 뒤로 미뤄두었는데 이제는 그게 절실히 필요한 나이가 되었네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최근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외로운 게 낫지. 잘못된 사람 하나 들이니까 내 집의 평화가 깨지더라.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65살 이순자입니다. 25년간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째입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딸아이도 멀리 시집가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텅 빈 집안이 저를 반깁니다. 살면서 이렇게 적막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자유롭고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가 허전함으로 바뀌더군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집안은 너무 조용해요. 그러다 얼마 전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노인정 모임을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새로운 인연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 제 삶을 위협하는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제 약점을 노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커피도 타주고 과일도 나눠주시던 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요즘 저금리 시대인데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예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지. 제가 아는 보험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몇몇 분들과는 너무 가까워져 있었고 그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명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죠.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권하더군요. 원금은 절대 손해 안 봐요. 한 달만 빌려주시면 큰 이자 붙여서 돌려드릴게요. 다행히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강하게 말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노인정 회원들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된 사람을 내 삶에 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완전한 고독이 때로는 잘못된 관계보다 낫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지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될 4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의 특징,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이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겪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때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작년 여름 20년 만에 사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살가웠던 동생이었는데
각자 살림을 차리고 나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죠. 그런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언니, 오랜만이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 반가운 마음에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다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동생은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는 걱정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알고 보니 동생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 자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훨씬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거였죠. 피는 물보다 진한데 언니한테 손해보게 할 리가 있겠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처음 2달은 정말 약속대로 이자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러다 문득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말렸어요. 엄마, 절대 안 돼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고 하잖아요. 친척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전 아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남 같은 소리를 한다며 서운해했죠.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드릴게. 그 후로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동생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갔더군요.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동생은 잠적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다른 친척들이 제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는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랬냐며 원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자는 돈이 많아서 남한테 막 빌려주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명절 때마다 모이던 친척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멀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친척 모임에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믿었던 것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금전 피해 중 35%가 친인척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피해의 80% 이상이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동생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갔을 것 같아요. 돈으로 맺어진 정은 결국 돈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친척이라도 재산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관계가 깊을수록 더욱 철저히 해야 해요. 요즘은 가끔 그때 아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자식의 말이 더 냉정하게 들렸던 건 제가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선을 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적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제 뼈아픈 경험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도는 밖에서 들어오지만 도둑은 이미 집안에 있다라는 경찰 수사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은 건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분이 계셨어요. 늘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던 김영희 씨였죠. 처음엔 그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자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말을 건네셨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서서히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공원에서 커피 한 잔, 다음에는 집에서 차 한 잔. 어느새 매일 오후가 되면 제 집을 찾아오시더군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제가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김영희 씨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필요한 돈이라면서 3일 안에 꼭 갚겠다고 했죠. 매일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 정도 부탁도 못하나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행히도 그때 딸아이가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딸과 통화를 하는데 김영희 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더군요.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요즘 똑같은 수법으로.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영희 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웃이 이웃한테 이런 식으로 불신하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기 시작했죠. 이웃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독거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범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당한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 중 45%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의 80% 이상이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대요. 얼마 전에는 옆동에 사시는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다고 해요. 교회에서 알게 된 중년 여성이 자주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준다며 접근했다가 결국에는 통장과 도장을 훔쳐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쉽게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이웃이라도 쉽게 집안에 들이지 않아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 지켜본 후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김희진 상담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절한 이웃이나 지인이라도 집안에 들이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알리고 상의하세요. 특히 새로 알게 된 사람이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자주 묻는다면 요주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웃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마당과 마당 사이처럼 적절한 울타리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지자체, 복지사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자주 방문하는 이웃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대부분의 노인 대상 범죄가 이런 감정적 호소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 상처가 매우 깊기 때문이에요. 옛말에 군자의 사귐은 맑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되 맑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처세가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되는 대화가 얼마나 불편한지 요즘 들어 더욱 깊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노인정에서 겪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노인정을 찾았을 때만 해도 설렜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도 함께 먹으며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어떤 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과거에만 살고 계시더라고요. 박복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노인정에 나타나셨어요. 첫날 제가 커피를 타드렸더니 곧바로 시작되는 이야기.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았어. 커피 맛이 씁쓸해야 제맛이지. 다시 한번 타와요. 그 뒤로도 매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젊은 사람들 흉보기, 요즘 세상 욕하기,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그저 연세 드신 분의 투정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을 남기더라고요. 순자야, 너도 내 말이 맞지?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해. 사람 사는 게 사람답지가 않아.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희 아들이 미국에 산다며? 불효자네. 우리 때는 자식들이 부모 곁에서 효도하고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니.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잡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갑자기 제가 불효한 부모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동안은 그분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지냈어요.
저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우울감은 점점 깊어져 갔죠. 손녀가 영상통화로 연락해도 요즘 애들은 얼굴 보고 이야기도 안 하고 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걸요. 노인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과거 회상에만 빠져 있으면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한국노인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회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노인들의 8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노인정에 가는 시간을 줄였어요. 대신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수강하기 시작했죠. 거기서 만난 분들은 달랐어요. 비슷한 나이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정적이었고 현재의 삶을 즐기고 계셨거든요. 김옥순 할머니는 80세에도 유튜브를 시작하셨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는 거야. 우리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핑계일 뿐이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결국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거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 배달 앱으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 먹는 즐거움, 새로 배운 카톡 이모티콘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재미.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해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처럼 되어버립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을 완전히 피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선을 그을 줄 알게 됐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전환하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어제는 손녀가 보내준 틱톡 영상을 보며 한참을 웃었네요.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이 즐겁다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말에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낀 건 바로 몇 달 전의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화를 본 옆집 할머니가 엉뚱한 상상을 하신 거예요. 순자 씨가 요즘 젊은 남자랑 자주 영상통화를 한대. 재혼하려나 봐.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소문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요.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어요. 돈 많은 할머니라고 소문나서 젊은 남자가 접근했대. 아들 핑계대고 만나는 거래. 재혼하려고 집도 팔 준비 중이래.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조사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했고 그중 65%가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소문의 80% 이상이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면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가던 공원 산책도 못 가게 됐고 노인정에도 발걸음이 뚝 끊겼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 잘 지내던 분들도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건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였어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들을 만났는데 다들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제가 젊은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소문이 또 퍼진 거였죠. 엄마, 제가 모시고 살까요? 이런 데서 이러고 사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그 말에 처음으로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25년을 살아온 우리 동네인데 이제는 매일이 지옥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노인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됐어요. 상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소문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한번 퍼진 소문으로 인해
전체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상담사님의 조언대로 전략을 세웠어요. 우선 제 입장을 해명하는 대신 당당하게 아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죠. 아들도 협조해줘서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크게 엄마라고 부르고 효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또 하나 달라진 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상담사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개인사 공유를 최소화한 거죠. 특히 SNS 사용도 조심하게 됐어요.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밴드를 통해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수 있으니까요.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도 알게 됐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누구네는 어떻더라,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는 식으로요. 노인심리상담사 최민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한번 퍼진 소문으로 인해 전체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나 경로당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그때의 소문이 거의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리를 피하고 내 이야기도 굳이 하지 않게 됐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개인사 공유를 피하고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사람의 혀는 정말 뼈가 없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부러뜨리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찾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을 나누고 싶어요. 고독이 두려워 아무나 만나지 말고, 인연이 두려워 모든 일을 멀리하지 마라. 이 말은 제가 요리 동호회에서 만난 김희숙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을 만난 건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였죠. 처음 요리 동호회에 나갔을 때만 해도 마음이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이전에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김희숙 선생님은 달랐어요. 순자 씨, 우리 나이엔 진심이 보여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요. 그분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열게 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각자의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누며 쌓이는 정. 이런 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께서 항상 관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4가지 부류가 있어요. 냉정한 친척, 불필요한 외부인,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되 진심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해요. 그 말씀이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아침에는 공원에서 운동 동호회 회원들과 산책을 하고, 점심때는 요리 동호회 언니들과 새로운 요리를 배워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교실에서 새로운 기능을 배우죠. 한 달에 한 번은 김희숙 선생님과 다른 회원들이 제 집에 모여요. 서로 만든 반찬도 나누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죠. 이제는 이런 만남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그래요. 전 이제 행복해요.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거든요.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신중하게 지켜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결코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겐 이제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겼잖아요. 이제 우리 더 현명하게 살아가요. 옳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잘못된 사람은 멀리 하면서요. 제 경험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